간밤 뉴욕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TV 인터뷰 내용에서 경기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관세 정책을 계속 강행할 거라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촉발됐고 나스닥은 4%의 하락률이 나왔습니다. 네, 주말에 이미 해당 소식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한 차례 먼저 하락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질수록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낙관론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급락 흐름이 펼쳐졌는데 어떤 부분들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 지수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월요일장이었습니다. 간밤 흐름 한번 확인해 보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M7 기술주에 대해서 위험 자산 회피 형상으로 인해 매도세가 강하게 촉발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이 4% 떨어지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다우와 S&P 500도 2% 넘는 낙폭을 시현했죠. 시장의 경기 침체로 인한 매도세를 촉발했던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4월 2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인터뷰 질문을 받았는데 올해 경기 침체가 있을 것 같냐고 질문하는 내용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전환기에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 불을 되돌려 오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제 전환기에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경기 침체가 올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관세 정책, 본인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철회나 축소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을 한 거죠. 시간이 걸릴 거라고 2번 반복해서 말했는데요. 여기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술주 그리고 어떤 빅테크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반에 위험 자산 회피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7주 연속으로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후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주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현재까지 4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CBOE 변동성 지수, 그 유명한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또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빅스 지수도 간밤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GDP 성장률도 낮췄는데요. 기존 2.4%에서 1.7%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찬가지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미국의 GDP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네, 계속해서는 섹터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셔도 약세장이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1개 섹터 가운데 9개 섹터가 빨간불을 켰고요. 특히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M7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밝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2% 내렸고 메타 4%, 구글도 4% 이상 하락불을 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 넘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월가의 2곳에서 또 매도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그중에서는 $160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단도 특히 좋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관세에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2달 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현재까지는 상승분의 3분의 1가량을 벌써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브로드컴과 AMD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SMC로부터 $1,000억 투자를 또 유치받았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TSMC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도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는 섹터 흐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3% 넘는 하락, 그리고 애플도 5%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11개의 섹터 가운데 그나마 선방을 해줬던 곳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그리고 방어적 성격이 있는 유틸리티입니다. 에너지와 유틸리티 퍼포먼스가 좋았다고는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초록불이었다는 거고요. 강보합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살펴보시죠. 5% 넘는 약세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 AI에 관한 물론 회의론이 퍼져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단에서 AI에 투자한다는 것은 전망이 현재 밝은 상황이다. 그리고 WFE, 웨이퍼 제조 장비에 관해서도 우리의 예상보다 기업 쪽에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보겠습니다. 15%의 폭락이 나오면서 오늘 M7 기술주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UBS에서 매도 의견을 다시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더 끌어내렸는데 기존 259달러에서 225달러로 낮췄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기존에는 43만 7천 대가량이 예상치였는데요. 이걸 하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36만 7천 대 인도할 것으로 봤고요. UBS뿐 아니라 오늘 월가의 또 다른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 조정 그리고 매도가 나왔습니다. 레드번 애틀란틱이라는 다소 유명하지는 않은 기업이지만 매도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16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레드번에 따르면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도 40%나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애플 보겠습니다. 시티에서 긍정적 촉매 주시 목록에서 해제했습니다. 이 긍정 촉매 주시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의 주요한 이벤트 또는 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재료가 있을 때 긍정 촉매 주시를 태그로 걸어 놓는데요. 이것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에 기대되고 있었던 시리의 업그레이드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고요. 그래도 시티, 애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애플 오늘 5%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이슈 있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어비앤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주가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프리스에서 목표 주가 18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지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강력했고 투자자들이 아직도 여기에 강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예약 증가세 그리고 신제품 출시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제프리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AI로부터 보호를 받는 산업이라고 도 언급을 했습니다.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AI가 등장하더라도 경쟁이 심화되거나 잠식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에어비앤비 1.6%의 하락세로 지수 대비해서는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다음은 노보노디스크 확인해 보죠. 노보노디스크 잘 알고 계시는 비만 치료제이자 당뇨병 치료제인 위고비로 유명한 회사죠. 노보노디스크가 차세대 체중 감량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름이 카그리세마입니다. 이 카그리세마에 대해서 새로운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결과 때문에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카그리세마는 이 비만 치료 환자들이 68주간 복용한 이후에 체중이 15.7% 감량했다는 효과를 내놨는데 기록적인 수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예상치는 25% 감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있었던 임상 결과에서는 22%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임상 결과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밑돌았기 때문에 주가는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네요. 네, 계속해서 모건 스탠리 보겠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뿐 아니라 모든 은행 종목들, 뉴욕 증시 상장된 대부분의 은행 종목들이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오늘 고개를 들면서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시티 같은 은행주들 동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라클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 전인 장 종가는 4%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1.8% 상승하면서 151달러에서 시간 외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매출은 143억 달러 그리고 EPS는 1달러 47센트를 기록했지만 이후에 실적 발표된 후 시간 외에서는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상품 시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체크해 볼 텐데요. 비트코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자산 회피 심리 성향 때문에 장중 8만 달러가 무너지는 현상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6% 하락하면서 7만 9,36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비트코인 ETF는 4주 연속으로 자금 유출을 겪고 있고요. 새로운 촉진제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시장에서 큰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월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 마감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